자, 이번 곱셈과 나눗셈이 차례대로 계산 방식이 똑같다는 거. 괄호 먼저 달라진다. 자, 오늘은 이제 5학년 1학기 자연수의 혼합 계산에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덧셈과 뺄셈의 혼합 계산을 배웠고요. 이번 시간에는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 계산을 배우게 됩니다. 한번 떠올려 볼까요? 덧셈과 뺄셈의 혼합 계산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 괄호가 없을 때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구한다. 그런데 괄호가 있는 경우에는 무엇부터 계산합니까? 그렇죠. 괄호부터 계산한다라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자, 교과서 펼치시고요. 오늘의 배움 주제는 괄호가 없을 때와 있을 때의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 계산입니다. 어제는 덧셈과 뺄셈이었고요. 오늘은 곱셈과 나눗셈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를지, 또 같은 부분은 어떤 것일지 비교하면서 공부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교과서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살펴볼게요. 어떤 상황인지를 살펴보면 먼저 체험장에 온 사람의 수가 총 몇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24명이라고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을 이제 모둠원으로 편성을 할 텐데, 한 모둠은 몇 명이 한 모둠이 되냐면 4명이 한 모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둠을 만들고 나면 다음 순서로 모둠당 찰흙을 3덩이씩 나누어 줄 텐데, 얼마만큼의 찰흙 덩어리가 필요하냐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것을 보면 24라는 숫자가 있고 4라는 숫자가 있고 3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것들을 잘 섞어서 어떠한 식이 나오게 될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식을 만들어가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혼합 계산에서는 순서가 달라지면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된다? 달라지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차근차근 하나씩 같이 해결해 나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필요한 찰흙을 구하는 방법을 글로 한번 나타내 보기를 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여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먼저 무엇을 알아야 하지?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식이 하나로 표현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계산 과정이 한 번만에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먼저 하는 계산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하는 계산이 있다는 뜻이죠. 자, 여기 남학생 이름이 뭐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남학생이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어요. 모두 몇 모둠인지 먼저 구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둠 수가 있을 텐데 그 모둠 수에 3덩이씩을 준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필요한 찰흙이 나오잖아요. 찰흙. 그런데 찰흙은 이렇게 썼네. 네. 그런데 이 모둠이 몇 모둠이 될지를 지금 가르쳐 주지 않고 24명이 왔는데 4명씩 한 모둠이라는 힌트만 줬으니까 먼저 이 모둠의 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모둠 수는 어떻게 구해야 할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둠 수는 선생님이 힌트를 주면 모든 사람이 왔다고 칠게요. 자, 24명이 있어요. 이게 교실에 있는 학생 수랑 비슷할 것 같아요. 이 24명이 4명씩 한 모둠이 된다면 여러분 교실에서 몇 모둠이 될까? 그러면 24 더하기 4가 될까? 24 빼기 4가 맞을까? 24 곱하기 4가 맞을까? 24 나누기 4가 맞을지를 한번 생각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합니다. 교과서 12쪽에 정답을 한번 써보고요.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뒤에 돌아올게요.
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타내 보면 먼저 체험자 수 나누기 한 모둠당 사람을 하면 몇 개의 모둠으로 되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값에 곱하기 한 모둠당 차륵수인 3을 곱하면 필요한 차륵의 덩어리가 나올 거란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글자로 되어 있는 것들을 적당한 숫자로 채워 넣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1분 드리겠습니다. 교과서 11쪽에 식을 숫자로 나타내어 봅시다. 시작!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체험자 수는 총 24명이었고요. 거기다가 한 모둠당 사람은 4명, 24 나누기 4. 그러면 모둠의 수가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모둠 수가 나오는데 그 모둠 수 곱하기 한 모둠당 차륵이 몇 개다? 3덩이다. 를 계산하면 차륵이 총 18덩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4 나누기 4 곱하기 3은 18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식을 계산하는 순서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11쪽에 여러분들은 쓰시고 선생님이 3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합니다.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합니다.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합니다. 혹시 다 못 쓰신 분들은 영상을 잠깐 멈추고 쓰시고요. 다 쓴 사람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합시다. 노트에 필기하면 좋겠어요.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한다. 그 아래쪽에 되어 있는 식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설명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이었는데 두 개만 딱 바뀌었어요.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어떻게 계산한다?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한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덧셈과 뺄셈의 혼합 계산과 계산 방식이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50 나누기 5 곱하기 2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부터 계산하게 될까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하게 되니까 50 나누기 5가 첫 번째 계산이 되고 그 다음 이 결각각과 2를 곱하는 것이 두 번째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50 나누기 5는 어떻게 될까요? 이쪽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50 나누기 5가 있는데 먼저 10의 자리를 살펴보면 5에 5가 한 번 들어갈 수 있으니까 5일은 5 하시고 빼고 나면 남지가 않죠? 떨어졌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더 나눌 필요가 없다는 것은 수학에서 0이라고 하죠. 10입니다. 그러면 10 곱하기 두 번째 계산
2가 되겠죠? 10 곱하기 2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 곱하기 2는 세로셈으로 바꿀 때는 1의 자리는 1의 자리끼리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곱하기 0은 0, 2 곱하기 1은 2. 결과값은 얼마다? 20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자기를 이렇게 구웠는데 가마 하나에 컵을 4개씩 3줄로 넣을 수가 있대요. 그런데 지금 구워야 할 컵이 총 24개가 있으니까 가마가 몇 개 필요한가라는 상황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우선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가마 하나에 구울 수 있는 컵의 수를 알아야 되겠죠? 있는 컵. 그러면 가마 하나에 구울 수 있는 컵의 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힌트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가마 하나에 구울 수 있는 컵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놨어요.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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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이게 만약에 크기가 다 같은 바둑알이라면 이 안에 있는 바둑알을 구하는 식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1분 드릴게요. 교과서 13쪽에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간단하죠. 컵을 4개씩 3줄로 넣을 수 있으니까 4 곱하기 3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마에 넣을 수 있는 게 4 곱하기 3, 12개의 컵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우선 먼저 했다는 거예요. 우선 먼저. 그럼 여러분, 우선 먼저 계산해야 되는 것은 식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괄호로 표시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괄호를 어떻게 사용하게 될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3쪽 그 다음 걸 보면 먼저 계산해야 되는 부분을 괄호로 묶어서 식으로 나타내라고 했어요. 가마가 필요한 수는 컵의 수 나누기 그리고 가마 하나 속에 들어가는 컵의 수겠죠. 그런데 가마 하나 속에 들어가는 컵의 수를 아까 우리가 먼저 계산을 했어요. 4개 곱하기 3줄이라는 식이었죠. 이것을 총식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나타내어 보세요. 1분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볼까요? 컵의 수 나누기 괄호 열고 가마 하나에 들어가는 컵의 수는 4 곱하기 3이다. 이걸 우선 먼저 계산하겠다. 그랬더니 2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괄호가 있는 식에서는 무엇을 먼저 계산한다? 역시 괄호를 먼저 계산한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13쪽에 이 내용을 쓰시고요. 선생님은 다음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봅시다.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고 괄호가 있는 식에서는 무엇을 먼저 계산한다?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한다. 이 순서에 대한 설명 영상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데 섞여 있고 무엇이 있다? 괄호! 괄호가 있을 때 괄호가 있을 때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우리 느낌 아니까 괄호가 있을 때는 괄호를 먼저 계산합니다. 그러면 같이 식을 보겠습니다. 50 나누기 5 곱하기 2가 있는데 5 곱하기 2를 보면 괄호가 이렇게 하나 주고 있죠. 그러면 뭐부터 계산하자? 괄호부터 계산하자. 앞에서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고 괄호 먼저 계산하자. 5 곱하기 2가 첫 번째 계산이 되고 그리고 그 결과값과 50이 있는데 50에서 그 결과값을 나누어 주는 계산이 두 번째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볼까요? 5 곱하기 2는 구구단에 있으니까 얼마입니까? 5, 2, 10이죠. 50 나누기 5 곱하기 2를 먼저 한 값인 10이 나누어진다. 그러면 50 나누기 10을 해보면 50에는 10이 몇 번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5번 들어갑니다. 5, 0, 0, 5, 1은 5, 50 나누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풀면 정답이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라는 거였어요. 괄호가 없었을 때는 계산 결과가 20이었는데 괄호가 생기니까 정답이 어떻게 된다? 달라진다. 괄호가 있으면 뭐부터 계산하자? 느낌 아니까 괄호부터 계산하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식이 있는데 두 식이 아주 작은 차이가 있죠. 어제 해본 거랑 비슷합니다. 그렇죠. 오른쪽 것은 가로가 있고 왼쪽 것은 괄호가 없다. 당연히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그러면 같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괄호가 없기 때문에 45 나누기 5 계산이 1번, 그 계산 결과값과 3을 곱하는 것이 2번입니다. 45 나누기 5는 9, 5, 45. 9 곱하기 3은 27이 되고요. 이쪽으로 넘어오면 괄호가 있기 때문에 괄호 안에 있는 것이 첫 번째 계산이고 그 결과값을 45에 나누어 주는 것이 두 번째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45 나누기 5, 3, 15 계산 결과는 3이 되죠. 그래서 괄호가 있을 때와 괄호가 없을 때는 계산 결과가 다르다. 괄호가 있을 때는 괄호를 먼저 한다. 괄호가 없을 때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숙제는 출석 인정 노트를 쓰고 선생님이 올려준 퀴즈를 푸시고요. 수익 8에서 9쪽을 풀어서 부모님께 검사를 맡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복잡한 걸 풀 거예요. 덧셈과 뺄셈, 거기다가 곱셈이 추가된 혼합계산을 배워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